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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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자들의 고급진 수다 이슈 N 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좀 우울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네.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음주와 흡연율이 1등이래요. 그거 나쁜 거 좋은 거 아니야? 불명예네, 불명예. 글쎄 강원도 하면 우리가 네. 청정 강원 자랑하고 네. 인심 좋고 행복한 강원도 뭐 이러는데 아니 음주와 흡연율 1위라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그 수치가 나왔죠? 이상한데? 왜냐면 그렇죠. 맞아. 아니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술을 많이 마시는 곳, 뭐 담배를 많이 피는 곳 이거 다 무슨 뭐 특별시, 뭐 광역시 이쪽에 집중될 것 같은데 혹시 인구 대비 따라 그 뭐죠? 그 통계가 통계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통계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음. 각 이제 자치 시군 구별로 900명씩 샘플링을 했대요. 그래서 살짝 저도 좀 의심이 들어요. 맞아요. 조 교수님 이상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우리 강원도가 인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한 사람만 담배 피워도 좀 수치가 확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그런 같고. 건 좀 있을 것 그거 같아요. 그런 거 예, 같아. 또 네. 음주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의 노년층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음주율이 좀 높게 나온 거 아닌가요? 저는 네. 그렇게 위안을 삼고 그러니까 저도 싶은데. 그 통계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네. 어려운데 어찌됐든 우리 강원도가 음주나 흡연에서 1위라고 하니까 오늘 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네.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강원도에 이렇게 음주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강원도 하면 저는 젊은 층을 대변을 하자면 좀 놀만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밤에 더욱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 밤이 어디 너무 갈 데가 깜깜해. 없어. 이제 뭐 영화, 그러니까 문화생활 한다는 것도 영화 보고 이제 공연장 가서 공연 보고 그 정도 수준에 그치고 안 그러면 이제 뭐 공지천이든 뭐 산책을 하는 그 정도지 어디 밤에 어디 가서 딱히 뭘 즐길 만한 여가 생활을 할 만한 게 없어서 뭐 우리- 생각나는 데 없으면 술이나 한잔 하자.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 뭐 이렇게. 그게 제일 편하지. 아니 그렇죠? 네. 우리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은 여가 문화를 저녁에 회식 자리에서 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여가 문화가 우리가 다양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게 그런 이제 문화 지표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조사할 때도 강원도가 그런 게 약한 게 사실이고 또 생활문화 시설들이 많이 없어요. 아까 이제 노인들 그 음주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그 어르신들이 이제 전쟁을 경험한 세대잖아요. 이 전쟁 직후에 술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어떤 전쟁에서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걸 이제 술로 풀고 또 이제 근대화 막 일을 많이 하는 시기라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술로 풀고 했던 그 세대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그래서 노년층 음주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계속 술을 드시는구나. 나는 스트레스 받을 습관이거든. 때는 술을 안 마시는데 오히려 막 신나고 즐겁고 이러면 아니야 어떻게 이런 날 술을 한 잔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아, 즐거울 때 그게 제일 좋죠. 즐거울 때 저는 술 즐거울 마시는 때 게. 술 생각이 근데 많은 나요.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 때 또 한 잔 또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가 그런 일 중독하고 사회적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신다. 이게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농경 문화가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는 음주 가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집집마다 술 빚고 음주 그럼요. 가무 농사하러 한국하면. 나갈 때 우리 그 새참으로 바구니 막걸리 항상. 가지고 나가고 네, 맞아요. 술 한잔 하면 또 소리가 절로 나오고 소리가 그냥 나오나요? 몸짓이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소리 가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그 음주 문화로 이렇게 쭉 성장해온 나라인데 뭐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 술을 뭐 절제하고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 스스로 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즐기는 정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이제 회식 문화가 보통 네. 이제 왜 이렇게 강하냐 하면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희 복종을 술로. 네네. 그러니까 저희 언론사도 신고식이 있고 또 퇴근하면 묻지도 않고 그냥 선배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저 술 못해요 이러면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가 그 음주를 감당할 수 있는 양에 상관없이 무조건 선배가 시키면 먹어야 되고 이 문화가 죠. 그거는 예전에 지금도 그러나 예전에 이제 저는
아무래도 무용과 체육과 같이 같은 건물을 쓰다 보니까 이제 선후배 이런 그렇죠. 그 위기 질서 룰이 때문에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그 옛날에 80년대 초반에도 선배가 얘들아, 자, 술 다 따라. 다 따랐니? 안 따르면 안 돼. 다 따랐니? 네. 자, 들자. 모두 동시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들고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진짜 기합받고 막 이러는 학생들이 있고. 그런 그렇죠. 이제 회식 문화를 사실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젊은 층들은. 그쵸? 아우 저 약속 있어요. 회식 안 해요. 그런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향수가 그대로 있고 네.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술은 이제 계속 하는 거지.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방식으로 술을 드시고 이제 조금 나이 어린 젊은이들이 거절하면 그것도 이제 기분 나빠하신단 말이에요. 버릇없다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술을 거절하는 게 그 회식 자리의 분위기를 좀 망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억지로 마실 때도 꽤 있거든요. 그 최근에 아랍권에서 한국 술 문화에 대해서 음주 문화에 대해서 방송도 나왔었어요. 그런 술 권하는 문화, 강제적으로 아까 얘기한 게 똑같이 놓고 먹어야 되고 무조건 회식으로 하고 네. 폭탄주 이런 게 중동에서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한국의 음주 문화를 얘기를 하면서 안 좋은 한류가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대요. 네, 그리고 또 저도- 이거 네,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그 스타일이 어떻게 돼가냐면 실은 이게 문제라서 그래. 우리가 왜 문화도 즐기고 요즘에 뭐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러느라고 산에도 가고 또 무슨 동호회도 갔고 뭐 모여서 공부도 하고 배우고 이러고 마지막은 술자리 안 하고 헤어지면 제대로 안 된 모임인 거지 그게. 맞아요. 사실 이런 게 문제예요, 실은. 네. 뭔가 사람들이 친하려고 하면 술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요즘 그 기체조를 하는데 네. 굉장히 재밌어요. 막 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건강 관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끝나고 나면 다들 서로 쳐다보는 네, 거야. 누가 한 잔 먹으러 가자 맥주 한 얘기해주길 잔 했으면 왜 운동하고 네. 나서 맥주 한 잔의 유혹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거. 시원하죠.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지금 냉세기 그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1분 마시고 100분 운동해야 되는 거. 그러게요. 맞아요. 그 그 맥주 생각하면 한 잔, 먹지 말아야지. 기체조 하면 뭐 하겠어요? 맥주 한 잔 마시면 그 2시간 더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눈치 보고 몸을 좋게 했으니까 절대로 술 마시지 말자. 같이 참여한 멤버들이 이제 다짐을 하는데 선생님이 영 좀 아쉬워하는 네. 것 같고 그래서 가끔씩 그게 이제 유혹이 되고 고민이 되기는 해요. 뭔가 좀 저는 개운하게 헤어지는 거 이렇게 얼큰하게 취해서 다들 가 해야 네, 좀 개운한 것 같은데 나는 맨정신에 집에 들어가는 게 좀 아니야, 깨름직할 때가 그거는 난 있죠. 제대로 안 된 회식이야. 왜냐면 저도 뭐 학교에 있고 무슨 무용계 이런 데 이제 뭐 행사 끝나 그러면 회식하잖아요. 회식 자리에 갔는데 술을 안 마시면서 밥만 먹고 얘기하고 헤어지잖아요. 나 다시는 그 회식을 안 가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아는 여성 단체는 사실은 무슨 이렇게 모임을 하면 술을 전혀 안 먹는데 밤새도록 얘기를 해요. 그거 이상하잖아. 네, 전 가능해요. 전 근데 가능합니다. 대부분 특히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술을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대화가 안 되고 술을 안 마시면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니까. 어느 외국인이 이제 한국에 어저께 그 어디 뉴스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한국으로 귀화를 했어요. 근데 귀화를 했는데 그 주변 한국 사람하고 사귀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자리를 하면서 그렇게 친해졌대요. 막 형 동생 해가면서. 대부분 이제 술을 같이 마시면 뭔가 자기의 이렇게 흉엄을 왜 술 마시면 사람들이 이제 긴장이 풀어지죠. 긴장 풀어지니까 굉장히 친근함을 느끼기는 하는데 또 이렇게 술 안 마시는 후배들 보면 선생님, 선배님 이상해요. 술 마실 땐 그렇게 막 형 동생 하더니 다음날 나는 똑같아요 그러거든. 근데 그런 때도 할 때도 있잖아요. 있어요. 회사에 딱 맞아요. 이제 전날은 뭐 엄청 잘해줄 것 같이 그러다가 맞아. 야, 형이라 아침에 해. 딱 막 나오면 이러다가. 네. 다음날 회사 나오면 너 왜 빨리 마감 안 해? 네. 이러고 인사 팍 쓰고. 저는 또 재밌는 경험이 이제 법원 이제 판사님들하고 회식을 하고 동갑내기 여성 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 우리
친구하자 막 그러면서 그렇지. 술 먹는 자리에 친구하자 그랬는데 다음날 법정에서 뵈니까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렇게 뭐 그냥 자리에서 만났을 때도 예 판사님 저를 싹 얼굴 바꿨어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수준은 아니더라도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뭐 기쁠 때나 뭐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이렇게 술을 찾고 술을 마시면 정말 뭐 1차에서 깔끔하게 헤어지고 가면 되는데 이제 뭐 필름이 끊길 때까지 거나하게 마시는 습성 그런 것들이 어느새 몸에 배어서 알코올 의존 상태까지 간 것이 그렇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의존형 이런 스타일이 예전에는 주로 이제 남자들한테서만 나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주부, 여자들이 더 많이 여자, 마셔요. 청소년, 예, 네. 뭐 상당히 그 속하는 부분이 많대요. 이제 남자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적 활동도 이제 상당히 늘어나고 여성도 사회적으로 이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니까 뭐 술 먹는 자리에서까지 여성을 뭐 차별하지 말아라 뭐 이런 비용도 있고 아무튼 여성들도 술 많이 먹고요. 또 청소년들도 술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흡연율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주로 술 마시면 남자분들 담배 꼭 피죠. 담배를 안 피던 분들도 술 마시면 세트 메뉴. 세트 메뉴? 그거 좋다. 술과 담배 세트 메뉴. 예. 꼭 술 마시면 담배까지 그렇게 피시더라고요. 딱 끊었어 이러시는 분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나나 봐요.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요. 제가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 네. 이제 같이 세트 메뉴를 즐기는 분들한테 네. 물어보면 술을 안 마시면 담배 생각도 덜한데 술을 마시면 담배가 저절로 이제 당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뭘까? 그 뇌의 작용일까? 알코올이 들어가서 뇌가 약간 혼미해져서? 아니 뭘까? 습관. 습관일 수도 있을 것 습관.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 담배는 그 우울하고 연관이 많대요. 술은 좀 덜한데 오히려 담배가 우울 빈도하고 굉장히 높아서 맞아. 우울하면 왜 혼자 있게 되잖아. 네네. 그래서 강원도가 이 흡연율도 높다라는 게 좀 사실 걱정이 맞아. 좀 돼요. 강원도의 흡연율 네. 높은 건 나는 조금 약간 우울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특히 뭐 저 폐광 지역 이런 데는 네. 사실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다 거의 뭐 그 카지노 빼고는 없잖아요. 네, 산업 자체가 지금 그렇게 막 따지면 상황이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더더군다나 문화시설도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하잖아 노인분들. 그렇죠. 고립되어 있고 이렇게 서로 사람들하고의 대화도 없고 그러니까 또 가족들도 없으니까 그 할 수 있는 노년층 게. 또 이렇게 폐강지 같은 그런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어려운 계층 게 담배를 필 수뿐이 없는 담배를 부르는 환경이긴 해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술 마시고 술 마시면서 담배 피우는. 그러면 그 폐광 지역은 가지나 여기 폐도 안 좋아질 텐데 나쁜 걸 다 하고 큰일 났네 거기. 자기를 이렇게 깎는 행위지 사실 술과 그렇죠. 담배, 우울 이런 게 겹치기 시작하면 그게 이상한 사회 현상으로 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서양 사람들은 즐거울 때 마시고 즐겁게 끝내는데 우리는 술 마시면 하잖아. 야 먹고 죽자 다. 이거 왜 먹고 죽어? 맞아요. 그거를. 다음날 사는데 어떻게 어차피 살잖아 그 다음 날에. 그리고 유 대표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상한 사회 현상으로 또 갈 수 있는 게 또 술을 먹으면 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범죄 발생률도 그만큼 늘어나요. 맞아. 우리나라가 네. 음주하고 나서 발생하는 범죄 빈도율이 굉장히 높대요. 쉽게 생각해서 뭐 음주운전도 그렇고요. 음주운전 제일 음주운전 문제죠. 제일 많고요. 네. 제일 쉽게 범하기 쉬운 범죄인지 범죄이고. 모르고 하는 거지 그거 그리고 또 스스로. 술 먹으면 이제 또 정상적인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뭐 어깨만 부딪혀도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쉽게 너 나를 싸우고. 쳤어 뭐 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술 먹으면 기분 좋으니까 막 고성방가하면 옆에서 음. 신고하면 이제 경찰관 출동하면 경찰관 멱살 잡고 또 공무집행 방해까지 이어지고. 맞아. 온갖 게 다 네, 죄가 돼. 왜냐면 너 온갖 나 왜 봐? 이것부터 시작해서. 술로 인해서 이제 촉발이 되는데 어. 요즘은 술 먹었다고 해서 봐주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아니지. 예전에 그런데 범죄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술김에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왜 봐주고 성희롱 이런 그랬잖아요. 것도 술김에 그랬다고 꽉 핑계 대잖아요.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술 먹고 했다, 나 필름 끊겼다 하면 술 먹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다 해서 2분의 1을 심신미약. 형을 깎아줬거든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심한 경우에는 자기 음주운전 해놓고
술 먹었으니까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업체도 별걸 다 네, 근데 깎아달라고 요즘은 그러는. 술 먹고 범한 범죄는 더 엄격하게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봐줍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니 누가 억지로 술 먹였습니까? 그 술 누가 먹였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먹지 자기 않았습니까? 네, 판단이니까.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예견하고 당신이 술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책임을 져라 해서 심신미약은 요즘은 감경을 거의 안 해줍니다. 사실은 그게 맞죠. 예전에 잘못된 판단이었지 그게. 어떻게 술을 먹어서 못된 짓을 하는데 그걸 봐줘. 더 맞아야지. 네. 어찌됐든 그런 그 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여가 문화가 좀 술 먹는 일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좀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야. 요즘 왜 이런 거 나오면 좋겠다. 술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여가. 이거 아닌가? 그래서 제 친구만 해도 지금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좀 회식 문화를 좀 스스로 바꾸자 이렇게 하는 노력이 지금 있대요. 그래서 맞아. 무조건 뭐 어디 뭐 삼겹살에 소주가 아니라 뭐 몇 시에 공연을 딱 보고 가볍게 뭐 와인바에 가서 간단히 마시고 몇 시에 헤어지는 이렇게 딱 스케줄을 미리 짜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물론 맞아요. 서울이 그렇겠지만 그치, 공연 그래. 보고 뭐 야구장 가서 농구장 가서 관람하고 서로 뭐 팀 짜서 막 응원하면서 그때 이제 회식의 그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는 거죠. 팀워크도 그때 이제 더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회식 문화를 조금씩 바꾸려는 노력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네. 문제가 우리 강원도가 그런 게 높게 나오는 기반이 너무 이유가 없어서 그런 거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정말 없잖아요. 선택의 범위가 없는 네. 거죠.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아요. 저는 저희 직원분이랑 서울까지 간 적도 있어요. 공연 보러. 아니, 물론 저도 그런데 어디 나이 드신 노인들이 무슨 공연 보러 서울 간다고 그건 그래봐.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도 술만 먹지 말고 뭐 맞아, 영화를 영화도 틀어준다든지 보여주고. 뭐 다른 이제 놀이 프로그램이 좀 더 재미있는 게 정말 흥미를 끌만한 게 예전에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뭘 들어갔는데 하지 마 우리 고스톱 시간 뺏겨 아, 그거보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들이 고스톱 치는 것보다 재밌는 프로그램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야 정말 된다니까. 사실은 제가 그렇게 술 좋아한다고 지금도 계속 술 얘기하지 말고 전 선생님 가면 될 것 같으네.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어느 프로그램을 그 고스톱보다도 고스톱 치면서 춤을 출 수 있는 뭐를 가르쳐 드리든지 뭘 더 재밌는 걸 제가 자꾸 더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네, 그런 어떤 그 강원도권이 사실은 문화적 혜택이 낮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고민하고 맞아. 또 정책적으로도 네.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네. 조 교수님 가시려면 좀 꾸준히 꾸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삶의 질과 직접적인 이제 관계가 있는 건데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라는 것도 우리나라형 행복 지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이. 뭐가 행복의 기준인지가 국가마다 좀 달라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행복 지수 체크는 유엔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다 각 나라마다 최근에 예전이 아니라 부탄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의 그 경제적으로 약하지만 어렵지만 행복하다라는 그 행복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자기네들 행복 지수가 달라요. 저희들이 평가하는 거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공동체성이 얼마나 높으냐 뭐 이런 것도 행복 지수 안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더 행복한 거 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좀 네. 그런 행복함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력과 이제 행복 지수를 어느 정도 동일하게 동일하고 많이 보니까. 한다죠. 근데 그렇죠. 또 이제 삶이 팍팍해지고 살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다 하면서 자, 괴로우니까 술 먹고 술 먹으면서 담배 즐거워서 피고. 드신대잖아요. 실제로 통계에 소득 수준이 적은 층에서 사실은 음주율 흡연율이 높대요. 그렇죠. 맞아요. 또 이제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거 이런 게 다 맞물려서 그런 자료가 통계가 나올 수뿐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뭔가 그런 것을 찾는 거를 조금만 더 자제하면 술 마시면서도 그렇게 막 완전 막 기절할 요즘에 말을 떡실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재밌으니까 즐겁게 마시고
즐겁게 헤어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음. 지금도 뭐 사람들이 행복해서 술 마시는 사람보다는 괴로운 마음 달래려고 잠깐 잊어버리려고 술 마시는 그렇죠. 사람들 많고. 불안을 해소하기 네,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간단히 먹고 헤어지는 사람보다는 정말 떡실신 할 때까지 마시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사회 무언가를. 전체적으로 그냥 술 권하는 사회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건전하게 술 마시는 쪽으로 가기는 상당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흡연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나? 뭐 음주율을 낮추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거 찾아보니까 요는 다 가격을 올리면 된다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폭력적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담배 흡연율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담배값을 올려야 된다. 근데 담배값 올리면 그때뿐이에요. 또 사서 필 사람 네. 다 사서 또 뭐 펴요. 무슨 음주율을 우리나라 음주율을 좀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증류세를 뭐 올려야 된다. 다 이런 대책밖에 없어서 뭔가 좀 더 근본적인 네, 맞아요. 무슨 그렇죠. 대책이나 이런 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꼭 그렇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좀 더 활용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몸을 많이 움직이고 다른 문화생활을 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저녁 뭐 퇴근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왠지 머리는 복잡하고 하니까 뭐 술을 마신다든지 지금 이제 생활 패턴이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죠.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새 또 네. 요새 그리고 여가 문화, 음. 또 회식 문화, 더 나아가서는 좀 사람과 소통하는 문화가 좀 점차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얘기가 거의 거의 마무리되는 마무리가 됐네요. 얘기를 하다 정리 보니. 한 번씩 좀 다시 네. 해야 되겠어요. 네, 네. 네. 한 줄 수다. 네, 얘기해 보세요. 저는 폭탄주가 싫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폭탄주라는 게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소팅 만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한 잔씩 배분해서 그걸 또 안 마실 수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자유롭게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폭탄주가 싫어요. 폭탄주가 싫어요. 네. 좋은데. 저는 지금 요새 다 백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강원도에 노인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아무튼 음주율, 흡연율 많다고 그러잖아요. 백세 시대에 얼마나 오래 살까 이거보다 사실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음주율, 흡연율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듭니다. 네. 네. 저는 어찌됐든 이제 자꾸 이제 술을 먹는다고 하니까 술술 넘어간다고 먹지 말고 주도적으로 먹자. 네. 그냥 주인이 되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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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든 저희가 오늘 또 강원도의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음주와 흡연 자제하시고 네. 또 우리의 삶이 좀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그 노력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슈앤 수다 다음에 더 좋은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또 만나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